이재명 대통령이 재력에 따라서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똑같이 과속하고 불법 주정차를 했더라도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범칙금을 다르게 매기는 차등 범칙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보면요.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짜리 뭐 10장 받은 들 아무 상관없어서 다 막 위반한다는 거 아닌가요? 공정하지 못하니까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범칙금 금액은 재력에 따라서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제재 효과도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반대로 법조계에서는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 재력에 따라 벌금을 달리 매기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런 차등 범칙금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오늘 정치적인 논리는 최대한 배제하고 이 찬성 측의 논리와 반대 측의 논리를 각각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등 범칙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의 논리 첫 번째,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고 형벌의 범죄 억제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경제학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이 만 원이 주는 기쁨 혹은 만 원을 잃었을 때의 슬픔은 점점 줄어든다는 법칙이죠. 예를 들어서 며칠 굶은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은 생명과 직결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겁니다. 반면 이미 배가 부른 뷔페손님한테 빵 한 조각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하찮은 것이죠. 이걸 마찬가지로 벌금에 적용하면 월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한테 과속딱지 5만 원은 하루 이틀 식비가 날아가는 생존의 위협입니다. 실제로 뼈아픈 고통이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속도 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반면 월 소득이 1억 원인 고소득자에게 5만 원은 비교적 푼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낸다고 해서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심리적인 타격이나 반성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좀 바쁜데 그냥 5만 원 내는 셈 치고 과속을 좀 해서 빨리 가지 뭐 라는 식으로 부유층이 벌금을 그냥 비용으로 여겨서 경범죄를 우습게 알고 반복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벌금이 그 사람 재산 수준에 비례해서 진짜로 아픔, 이 타격을 느껴야만 비로소 진짜 법 앞에 평등해진다는 것이 차등 범칙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의 첫 번째 논리이자 가장 핵심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이미 소득에 따라서 벌금을 매기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2002년 노키아의 휴대폰 부문 부회장 안시 반요키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구간에서 75km로 달리다가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과속딱지를 떼게 됐는데 원래 핀란드는 과속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나라입니다. 운전자가 이렇게 제한속도의 50%를 초과해서 달렸다고 하면 기본 범칙금이 월 소득의 50%가 됩니다. 월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면 100만 원을 범칙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면 안시 반요키 부회장은 범칙금을 얼마나 냈을까? 무려 10만 3,500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300만 원을 냈습니다. 안시 반요키가 1999년에 받은 연봉이 1,250만 달러인데 이 중에서 14일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칙금으로 얄짤없이 부과받은 겁니다. 사례는 또 있습니다. 2004년에는 소시지 제조업체 대표의 20대 아들이 시속 25km 제한 구간에서 50km로 운전하다가 2억 4,600만 원의 범칙금을, 2010년에는 페라리 운전자가 과속으로 2억 6천만 원의 범칙금을, 2013년에도 핀란드 사업가 안드레스 위클레프가 1억 3,7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범칙금을 부과받고 나서 정말 유감이다, 속쓰리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가 의도한 고통의 평등이라는 것이죠. 핀란드뿐만 아니라 독일도 1975년 형법 개정을 통해서 이 제도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타게스자츠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일수벌금제라는 거죠. 물론 독일의 경우는 단순한 교통 범칙금보다는 형사처벌에 주로 적용됩니다. 독일은 이전에 단기 자유형이라고 해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이러면 짧게 징역을 갔다 오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소득에 비례한 벌금으로 대체해서 범죄자를 사회 내에서 교화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1일 순소득 곱하기 법원이 정한 일수를 해서 벌금을 정하는 거예요. 일당이 10만 원인 사람한테 법원에서 징역 30일형을 선고했다라고 하면 벌금 300만 원이 나오는 식입니다. 독일은 이런 식으로 일수 벌금제를 도입을 했고요.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2007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 국가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차등 범칙금 제도 혹은 일수 벌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미 여럿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고 형벌의 범죄 억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차등 범칙금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차등 범칙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의 논리 두 번째,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차등 범칙금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500명한테 물어보니 자산과 소득 수준에 비례한 벌금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89.7%였다고 합니다. 또 2021년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경기도가 직접 경기도민 1000명에게 전화조사를 해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관한 찬반을 물어보니까 찬성이 60%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찬성 이후 1위는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 2위는 부자의 법률 위반 행위 감소였다고 해요. 결국 이 차등 범칙금 제도를 원하는 압도적인 여론은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무게로 다가와야 된다는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차등 범칙금 제도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도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차등 범칙금 제도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 첫 번째,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겁니다. 성중탁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형벌을 차등화함으로써 범죄의 불법성과 책임에 비례해야 할 형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재산이라는 개인적, 비본질적 요소를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을 조금 어렵게 하신 것 같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하라는 형식적 평등이 있고요.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는 실질적 평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법 앞에서 똑같이 취급하라는 원칙이고요. 실질적 평등은 사람들의 실제 상황, 경제적 여건이나 조건이나 한계를 고려해서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형벌 분야에 있어서는 형식적 평등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처벌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신호위반이라는 행위 자체는 똑같기 때문이죠. 행위가 다른데 처벌이 달라지면 그때부터는 법이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배경이나 신분을 처벌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이나 범칙금은 그 법규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고정됩니다. 만약에 이게 고정되지 않으면 부유층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는 역차별로 이어져서 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의 평등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150km로 달리는 아반떼랑 시속 150km로 달리는 페라리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지금 두 차가 도로에서 일으키는 물리적 위험성, 이 운동 에너지나 사고 확률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통장 잔고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위험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 누구는 10만 원, 누구는 1000만 원이 부과된다면 이건 죗값을 걷는 게 아니라 재산값을 걷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차등 범칙금 제도가 도입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차등 범칙금 제도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 두 번째는 소득 파악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현실적 방안도 마땅치 않아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유리 지갑, 월급 소득자는 재산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비해 더 비싼 벌금을 내는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SBS 아침 토론에 출연한 조동근 명예교수도 마찬가지로 재산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득세 시스템은 일반 직장인들,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국세청을 통해서 거의 100% 투명하게 파악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부동산, 주식, 자산가,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소득 신고가 불완전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아직도 꽤 됩니다. 조세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포착률을 보면 대략 70% 정도예요. 실제 소득과 신고 소득 간 격차가 아직도 꽤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차등 범칙금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연봉이 1억 원입니다. 이분은 국세청에 1원 단위까지 소득이 잡혀요. 이분이 만약에 신호 위반을 하면 고소득자로 분류돼서 범칙금 30만 원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수십억 원짜리 건물주 B씨는 건물 임대 소득을 가족 명의로 분산하고 장부상 적자를 내서 신고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벤츠를 타고 신호 위반을 하면 서류상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으니까 범칙금 3만 원만 내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등 범칙금 제도를 도입했을 때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범칙금을 산정하면 실제로는 부유층이어도 신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낮은 범칙금을 내고 투명한 소득자만 높은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득이 아니라 재산을 바탕으로 범칙금을 산정해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은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올해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비율이 71.1%에 달합니다. 미국이 30%대, 일본이 40%대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죠. 이러면 이 상황에서 재산비례 범칙금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소 생활비가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 자산 기준으로 과도한 범칙금을 매기게 되면 오히려 범칙금 때문에 생계가 위협당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부자들한테 범칙금을 더 걷겠다고 시작한 정책이 애꿎은 중산층에게만 무리한 부담을 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럽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자산 구조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소득 기반 벌금 혹은 자산 기반 벌금을 도입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했고요. 또 영국은
1991년에 소득비례 벌금 제도를 도입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얻어맞고 1993년에 제도를 전격 폐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국민들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증빙 서류를 내지 않으면 1부터 50까지의 벌금 등급 중에서 최고 등급의 벌금을 매겨버리는 식으로 그냥 운영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중산층에게 과도한 벌금이 매겨져서 법원의 항소가 폭주하고 시스템이 거의 마비됐습니다. 결국 판사들마저 이 시스템이 기계적이라고 반발하면서 소득 산정 혼란, 중산층 세금 저항, 제도의 비효율성 등의 이유로 단 2년 만에 영국은 다시 벌금제로 회귀하게 됐죠. 그래서 소득 기반으로 범칙금 차등을 둘 것이냐 아니면 재산 기반으로 범칙금 차등을 둘 것이냐 이것조차도 제대로 논의되고 연구되지 못했을 뿐더러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자산 구조가 분명히 있는데 일단 차등 범칙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무리다라는 것이 차등 범칙금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고요. 차등 범칙금 제도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 세 번째는 이 제도가 사실상 부유세 성격이 짙다는 겁니다. SBS 아침 토론에 출연한 조동근 명예교수는 고소득자는 이미 소득세 45% 누진세율로 세금을 많이 내는데 벌금까지 차등하면 이중 처벌이 되고 이는 부자에 대한 징벌적 정책으로 위험하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 구조가 잘 잡혀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45%,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합산하면 49.5%가 돼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물론 종합소득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한정입니다만 여기에 재산세, 종부세까지 고소득자들은 이미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행정처분인 범칙금까지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징벌적으로 걷어가겠다는 것, 이건 나라에서 형벌권을 이용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가 아니냐, 혹은 사실상의 이중과세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소득 재분배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냅니다. 하지만 벌금이나 범칙금은 다르다는 거죠. 벌금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인데 너는 돈이 많으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도 더 비싸게 쳐서 내라 라는 건 법적인 논리보다는 부자에 대한 징벌적 감정에 호소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반대 진영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차등 범칙금 제도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치열한 논리를 각각 살펴봤는데요. 무엇이 진짜 공정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부자한테 껌값인 벌금은 벌이 아니다, 고통의 크기가 같아야 진짜 평등이다 라면서 실질적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처럼 수억 원의 벌금을 때려서라도 법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반면 반대하는 쪽은 죄가 아니라 신분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득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데 도입하면 성실한 직장인들만 독박 쓴다 라면서 법적인 형평성과 현실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이 제도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사이다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역차별을 낳는 포퓰리즘이 될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차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